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춘천 대치삼보학원 원장 정화윤입니다. 자, 지금 현재 2028학년도 입시를 앞두고 있는 현 고2부터 결정적으로 바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잘 알다시피 고교 학점제예요. 자,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내신은 1학년 20, 예를 들어서 2학년 30, 3학년 50 이런 것처럼 학년별로 내신 비중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고2, 즉 2028학년도, 현 고1, 2029학년도부터는 뭐다? 고교 학점제이기 때문에 학점은 글자 그대로 1, 2, 3 모두 비율이 뭐다?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그 고교 학점제를 기준으로 해서 내신이 몇 등급이다? 5등급이다. 기존 내신 1등급은 4%였죠. 지금 내신 1등급은 10%입니다. 자, 기존 내신 9등급제 하에서 2등급이 11%니까 대략 2등급 학생까지도 2028학년도 기준으로 적용을 한다면 1등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신이 5등급 체제가 됐다. 그러면 내신이 5등급이 됐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대학에서 내신 변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예를 들어서 수능에서 최저 학력 기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뭐한다? 강화가 되어진다. 그 다음에 논술이라든지 학생부 종합 전형과 같은 세부 항목이 더 강해진다. 그 세부 항목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세특이라고 하죠. 세부 능력과 특기사항. 그러니까 결국 2학년 때부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경영학과를 간다. 그러면 주요 사회, 정치 과목이라든지 이런 걸 잘해야 되겠죠. 의대를 진학한다. 생명과학을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2028학년도 입시를 앞두고 있는 현 고2, 2029학년도 입시를 앞두고 있는 현 고1, 2030학년도 입시를 앞두고 있는 현 중3 학생들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고 답답한 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입시 바뀐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뭘 주기 위한 것이냐? 자신감과 확신감, 그 다음에 미래로 가는 하나의 뭐죠? 이정표를 제시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사전에 입시를 다 살펴보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 고3은 2027학년도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정적으로 변하는 것은 현 고2, 2028학년도죠. 그래서 내신이 5등급제다. 통합형 수능 첫 세대다. 자, 여기서 통합형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기존의 문인과의 선택이 아니고 다 통합이라는 겁니다. 특히 문과생은 뭘 해야 됩니까? 통합과학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과생은 통합 뭐를 해야 됩니까? 사회 탐구를 해야 됩니다. 영어만 변화가 없고요. 국사만 변화가 없고 국어라든지 수학은 모두 공통 과목에서 출제가 됩니다. 과학도 마찬가지고요. 인문과학, 사회과학, 그죠?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본다. 그래서 통합이다. 그 다음에 현 고1, 2029학년도는 통합수능 두 번째 세대니까 아무래도 첫 번째 세대보다는 일부 어수선한 점이 많이 뭐 될까요? 네, 정리가 되고 조금 더 경쟁력이 있겠죠. 그죠? 현 중3, 2030년은 이 제도가 안정화됐기 때문에, 그죠? 이 제도에 대해서 보다 폭넓은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한다면 큰 어려운 점이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년별 적용 입시 제도 핵심 사항을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현재 고3은 2027학년도 내년에 입학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핵심은 뭐냐? 현재 고2, 그 다음에 고1 학생들이 꼭 봐야 될 핵심적인 정보가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현 고2가 대학에 정상적으로 들어간다면 2028학년도겠죠. 즉 2028학번이 됩니다. 그때 역대 최대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 역대 최대의 변화가 뭐냐면 바로 내신이 뭐가 된다? 네, 5등급으로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수능은 9등급에서 9등급이지만 수능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뭐죠? 통합적인 수능을 본다. 예를 들면 사탐, 과탐을 문과대학에 지원하는 학생이건 이과대학에 지원하는 학생이건 다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언어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선택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문과대학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미적분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걸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 국사만 빼고 통합형으로 다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통합형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고교 학점제가 첫 번째로 실시가 된다. 몇 년부터? 2028학년도 현 고2부터.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역대 최대의 변화가 있다. 첫 번째 통합형 수능, 그 다음에 내신은 5등급제다. 내신 여러분들 5등급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9등급제에서요 1등급은 상위 4%인데 5등급이 되면 1등급이 상위 누계치가 10%예요. 그러니까 1등급을 받아도 대학 입장에서는 변별력이 없게 된다. 그러다 보니 다른 수능이라든지 세특이라든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요구하는 것이 많아진다 이거죠. 자, 그래서 현 고2, 중3 다 같이 적용이 되겠죠. 예, 자, 다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국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은 뭐 중요하지가 않죠. 여러분들 특히 고2부터 바뀌는 걸 보면 화법과 언어, 독서와 정문, 문학 전부 다 선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합형이에요. 통합형. 그 다음에 수학도 미적분, 확률, 통계 전부 다 합니다. 문이과 그죠? 다 한다라는 거죠. 문과도. 통합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부의量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내신 따기는 편해졌지만 종합형 수능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학생들은 도리어 스트레스를 더 받게 만들었어요. 과연 이것이 학생을 위한 교육제도의 개편인지 솔직히 현장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이자 선생님은 또 개인적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강사이자 학생들에게 이게 좀 갸웃합니다. 과연 이것이 교육부가 학생을 위한 건지. 그러나 우리는 그걸 따질 수가 없어요. 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틀입니다. 여러분들 뽑기 위한 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틀에 준비를 잘할 뿐이에요.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전략적 사고를 가지고 열심히 해서 그 틀에 맞추어서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또 탐구가 기존에는 사탐, 과탐 8개 각각 총합해서 17개 중에서 2개를 선택을 했잖아요. 그죠? 문과 2개, 이과 2개. 그런데 지금 2028년 현 고2부터는 어떻게 바뀝니까?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바뀝니다. 문이과가 폐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고1 과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물화생지라고 하죠. 물화생지,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 4과목에서 고1 과정에서 통합적으로 나오는 거죠. 문이과 다 합쳐서 그죠? 문과 같으면 뭐 세계사, 그 다음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통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어와 한국사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기존 9등급에서 1등급은 4%였죠. 2등급은 누계치가 11%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9등급제에서는 2등급이 11%예요. 그런데 2028학년도 바뀌는 새로운 5등급 제도에서는 1등급 상위가 10%입니다. 쉽게 말하면 2등급까지가 1등급이 된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학생 입장에서는 조금 편해졌죠. 왜? 내가 한 5등 기존에 상위 5%, 6% 나오면 2등급이었는데 1등급이 되잖아요. 근데 대학 입장에서는 어때요? 변별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대학에서는 뭡니까? 이건 늘 수요자와 공급자의 싸움이거든요. 수요자는 뭡니까? 값싼 물건을 사고 싶어 합니다. 공급자는 뭐죠? 수익이 많은 물건을 판매하고 싶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 대학 들어가는 학생 입장에서 점수는 80이지만 90, 85 이상의 대학을 가고 싶죠. 대학은 거꾸로입니다. 우리 대학의 수준이 80이면 85나 90 학생을 뽑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상충하는 겁니다. 전략적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준비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자, 세특,
면접 수능 체제가 합격을 가른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세특인데요. 세특은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세부 능력과 특기 적성을 가리킵니다. 다시요. 세특은 뭐라고요? 세부 능력과 특기 사항을 가리킵니다. 구체적으로 이 학생이 어떤 세부적 능력과 특기 사항을 가지고 있느냐. 자, 요거 한번 보실게요.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 세특 사항인데요. 세부 능력과 특기 사항이 뭐냐면은 고교 학점제를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라는 거죠. 고교 학점제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가 기존 내신은 어때요? 보통 1학년, 2학년, 3학년의 비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대학의 1학년의 내신 비율은 20%, 2학년의 내신 비율은 뭐 30%, 3학년의 내신 비율은 50%. 그렇게 해서 100%를 마련해서 갔잖아요. 그러면 뭐야? 1학년 때 내가 좀 못하더라도 2, 3학년 때 열심히 해서 내신을 뭐 할 수 있었다?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고교 학점제라는 건 글자 그대로 학점이에요, 학점. 대학에 들어가면 학점을 받잖아요, 여러분들. 1학기, 2학기. 그러면 그 학점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학년별 가중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특을 준비하기 위해서 의대를 내가 간다. 그러면 생명과학을 심화해야 되는 거죠. 자, 내가 공대를 지원한다. 그러면 물리나 화학 과목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내가 경영학과를 간다. 그러면 경제나 사회 과목에 좀 더 집중력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대학에서는 그 세부 능력과 특기 사항을 구체적으로 원점수가 나오겠죠. 원점수까지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내신 같은 경우는 등급제만 나오지만 세특에는 이 학생이 구체적으로 수업을 어떻게 들었는지, 그 다음에 얼마나 흥미를 가지고 했는지, 이 수업에 대한 흥미를 높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학교 선생님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죠. 글자 그대로 세특, 세부적인 스페시픽한 능력과 특기사항을 줬기 때문에 이 세특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특히 현 고1, 2가 해야 될 것. 그래서 세특을 준비하기 위해서 고교 학점제를 전략적으로 잘 사용해야 된다. 이거는 다 동전의 앞면하고 뒷면하고 같다라는 거죠. 세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수학 기본기를 지금 잡아야 된다. 2028학년도 지금 현 고2부터 대수, 미적분, 원, 학통 다 들어간다. 문이과. 그래서 수포자는 이제 나올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그전만 하더라도 문과 같은 경우는 수포해도 돼요. 근데 지금은 수포가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난이도는 조금 완화가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다 잘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 학원에는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드릴까요? 민사고에서 학년 주임을 하시다가 종로학원에서 종합부 재수반에서 하시던 그 학과장 하시던 선생님, 그 다음에 수학의 바이블 저자, 그 다음에 기타 다른 학원에 재수반을 하고 현역에서 지금 열심히 뜨고 있는 선생님들이 지금 무려 3분이나 우리 학원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대치 3보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지만 당연히 영어가 짱이겠죠. 그렇지만 수학 선생님 정말 탁월하신 분들이 와서 수학 수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거는 또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가볍게 보지 마세요. 이 말은 뭡니까? 아무래도 사회는 조금 편하죠. 근데 통합과학이 뭐하다? 어렵다라는 거죠. 그죠?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 이 4과목에 대해서 탁월한 역할을 하실 선생님도 우리 학원에 와서 지금 수업하고 계신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과계열 지원자도 통합사회가 추가가 되고 문과계열 지원자도 통합과학이 추가가 된다. 그래서 문제는 2028학년도 수능부터 각 25문항에 40분 25문항이니까 각이니까 합치면 뭡니까? 50문항 80분이에요. 영어만 하더라도 45문항 뭡니까? 70분이잖아요. 영어가 그렇잖아요. 수능에서 45문항 70분인데 이게 이제 과학이 뭡니까? 50문항 80분이면 과학 수업하고 나면 그냥 통합사회, 통합과학 여기서 당락이 결정이 될 수 있다. 특히 통합사회보다는 통합과학에 대해서 열심히 해줘야 되겠다. 자, 그래서
세특, 세분 능력과 특기사항을 지금부터 설계하자. 그래서 고1, 3 세특이 학생부에 다 축적이 된다. 각 과목 선생님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왜? 그분들이 각각 구체적으로 적어주기 때문에. 그죠? 특히 고2, 고3 때 심화되는 과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1 때부터 차분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요거는 이제 중3 보통 이제 그 학년이 3 또는 4학년 체제에서 변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형 중3, 중2까지는 이 대입제도가 유지가 될 거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 학원에 다니고 있는 중학생 또는 우리 학원을 오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중2, 중3 학생들은 바로 이런 2028년부터 바뀌는 입시 사항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는 선생님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입시 로드맵이 준비가 되어 있는 학원에 와서 수업을 해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특히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특히 지금 어때요? 의대 못지않게 폭발적인 직업을 가고 있는 게 뭡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뭐 연봉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특별학과 각 대학별로 계약돼 있는 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으면 뭐 성균관대, 연대, 카이스트, 그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고대, 한양대, 서강대 이런 주요 대학에서 다 뭐가 돼 있습니까? 연계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벌써 올 추측이 이렇게 되잖아요. 의대보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의약치한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의대, 그 다음에 치대, 한의대, 그 다음에 뭡니까? 약대, 그 다음에 수의대인데 지금 수의대나 약대보다 명문대의 뭐죠? 반도체 관련 학과가 점수가 더 높아질 거라고 입시 전문가들이 지금 살짝 뭐하고 있어요?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 연봉이 더 높으니까 이제. 이게 벌써 시대가 바뀌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죠? 세특. 그걸 중학교 때부터 관심을 가져야 된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따라서 입시 편도는 일반고보다는 특목이나 자사고 또는 같은 일반고라지만 뭐 예를 들어 춘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유복여고라든지 그죠? 춘천고라든지 이런 대학에 대한 지원도가 더 높아질 거다. 왜? 학생들의 세특에 대해서 좀 더 선생님이나 학교에서 신경을 쓰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1등급 비율이 10%니까 이제 등급이 좀 완화됐으니까 학교 분위기가 좋은 학교를 많이 선택할 거고 또 어쩔 수 없이 대학은 그런 거를 보게 될 거다. 원래 옛날에 그 입시를 할 때 3불이 있었어요. 3불. 세 가지는 안 된다 그랬어. 첫 번째 뭐가 안 됩니까? 3불. 기여 입학이 안 돼요. 돈 내고 들어가는 거 안 돼. 그 다음에 또 뭐가 하나가 안 되죠? 기여 입학 안 되고 또 하나가 학교별로 차등하는 거 안 돼. 그 원래 못하게 했거든요. 이 3불 중에 하나가 벌써 깨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제도에 의해서. 학교별로 차등을 줄 수가 있어요. 본의 아니게 이게. 그래서 지금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것은 특목 자사고 또는 일반고가 진학에 유리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논서술형을 좀 대비할 필요가 있다. 중학교 때부터. 왜냐하면 아까 세특이라든지 학생부 종합전형이 강화가 되고 또 내신이 이제 이렇게 좀 내신의 등급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되어짐에 따라서 또 하나 강화되는 게 뭐죠? 수능 최저 등급이 강화되겠죠? 대학별로. 그죠? 옛날엔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대학이 뭐 3개에서 합이 뭐 5였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합이 3과목에서 합이 뭐 4가 된다든지 이렇게 좀 더 강화가 되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전형으로만 뽑는 대학도 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될까? 수학. 개념이 흔들리면 고등학교 수학 전체가 무너진다. 그래서 중학교 때는 개념을 좀 명확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의 핵심입니다. 속도보다 깊이다. 특히 중학생들은 개념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된다. 영어도 마찬가지죠.
영어도 기본적인 어휘라든지 문장 구조라든지 문법에 대해서 개념화가 잘 되어야 속도가 나중에 올라가고 점수 내에서 1등급 학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어. 책을 많이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독해력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독해력이 잘 되어야 국어는 국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어 과목에도 상호 뭐하다? 유리하다. 왜? 영어가 뭡니까? 언어잖아요. 단지 이것이 뭐죠? 우리말이 아니고 English로 되어 있는 것 뿐입니다. 같은 언어란 말이야. language란 말이야. 언어의 틀, 사고의 틀이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뭐한다? 영어 점수도 오른다. 특히 이제 이렇게 2028학년부터 입시 제도가 바뀜에 따라서, 그죠? 특히 경영학과라든지 뭐 이런데 문과 쪽 계열 학과에서는 국어하고 영어만 보는 대학도 많아요. 수능에서 국어, 영어. 그 다음에 뭐 이과 계열 같은 경우에는 과학 과목하고 예를 들어서 뭐를 주로 중점적으로 본다? 수학을 중점적으로 보는 경우도 더 늘어나겠죠. 그죠? 네. 세특에서도. 그 다음에 영어는 어휘문법 중학교 때 완성되어야 되고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씩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우리 대치 3보 학원은 선생님도 대치동에서 지금 수업을 하지만 대치동이 하나의 대한민국의 학생 공부의 어떤 하나의 표준화가 됐잖아요. 지금 그죠? 표준화가 됐어요. 뭐 대치동의 학생이라고 해서 대치동에 사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도 대치동에서 수업을 해보지만 대치동이 여름 같은 때는 절반 이상이 지방 학생들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지방 학생들이 더 많이 와요. 그럼 왜 오느냐? 이 대치동이라는 좁은 지역의 학원의 시스템이 뭔가 좀 특별한 것이 있더라. 그 특별한 것이 뭔가라고 따져봤더니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거야.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그건 딴 거 아니에요. 이 시스템이 유명해지다 보니까 그냥 대치동에 학원들이 밀집해서 그런 거예요. 지리적으로 좀 뭐 학생들이 아무래도 많으니까 경쟁력은 서로가 경쟁심은 있겠죠. 좀 긴장이 되고. 대치동은 뭐다? 지리적으로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해 있다는 대치동의 그 지리적 위점이 아니고 바로 뭐다? 시스템이다 이 말이야. 시스템.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치느냐? 개념서를 최소한 3회독 이상 시키게끔 만든다. 그 다음에 오답 노트를 통해서 반드시 이해하게 만든다. 오답을 적는다라는 것은 자기의 단점을 디스클로즈, 노출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답 노트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해 노트다. 그 다음에 우리 학원에서도 매주 기출문제를 풉니다. 매주. 그럼 기출문제를 푸는 것은 뭡니까? 수능에 대해서 미리 학습하는 겁니다. 면역성을 강화하는 거예요. 모의고사를 푼다는 것은 뭐죠? 면역성을 강화하는 거고, 자, 예를 들어서 영어도 정해져 있잖아요. 킬러 문항에서 늘 틀리잖아요. 학생들이. 빈칸 추론, 어법, 순서, 삽입. 여기서 주로 틀리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문제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틀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출문제는 출제자의 의도를 분석하는 거다. 우리 학원도 똑같이 기출문제 풀이를 하고 기출문제 타임셋을 정해서 매 1시간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케줄이 있어야 되죠. 하루, 그 다음에 주간 단위. 근데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하루 단위로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날은 학생들 보면 수업이 너무 많을 때도 있고 그래서 녹초가 될 수가 있어. 그래서 하루 단위는 힘들더라도 최소 뭐죠? 주 단위, 그 다음에 월 단위의 계획은 세우자. 그 다음에 분기 단위. 그래서 자기의 성적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분기 단위는 구체적으로 학교 시험과도 관련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사람은 그래요.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더 많이 먹게 돼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를, 잘하는 공부를 더 재미있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잘하는 것을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 약한 과목에서 보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대학은 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약한 과목, 취약한 과목, 보완해야 될 과목, 약점 과목에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치동의 특별함은 동네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시스템의
특별성이다. 이거 시스템에. 그래서 이 5가지를 실행을 하게끔 학원에서 만들어주니까 대치동이다. 이거야. 우리 대치3보학원은 춘천에서 이 5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현재 대치동에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대치동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대치3보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과목별 핵심 전략은 모두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특히 탐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합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여러분들 고1 과정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세특을 위해서 고2부터는 세특에 들어가는 세부적인 거 중요하죠. 내가 예를 들어서 수의대를 들어간다. 수의대. 요새 수의사들이 인기가 좋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생명과학을 많이 해야 되죠. 그죠? 생명과학에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했고, 이 수의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생명과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숙제라든지 현장에 학습을 했는지 그런 것들이 다 선생님하고 상호간에 연결이 되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선생님 저는 서울대 수의대에 갈 텐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교의 선생님들하고 또 상호간에 인터액션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특히 통합과학,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을 고르게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도 아무래도 이제 수학을 어려워하잖아요. 그죠? 수학은 개념, 유형, 킬러 3단계. 특히 문과대학 지원자들도 미적분, 원위, 개념 필수라는 거, 다 공통이라는 거. 그 다음에 국어도 책 읽기라든지 화법, 언어, 독서, 작문, 문학 전부 출제가 된다는 거. 영어는 뭐 기존 9등급과 지금 현행 9등급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영어는 2등급 이하를 받으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에 못 갑니다. 특히 선생님은 영어기 때문에 많이 느끼는 게 있어요. 특히 고3 때가 되면 있잖아요. 1학기 때는 영어 공부 열심히 해요. 근데 2학기 되면 아예 공부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것도 특히 상위권도. 난 뭐 모의고사에서 90점 이상이 나오니까. 근데 90점도 91점, 92점은 의미가 없어요. 최소 95점 이상 나오는 모의고사를 늘 받아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실전에서는 2등급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상위권 대학이나 의학이나 약대나 뭐 이렇게 반도체 시스템이라든지 한의대라든지 수의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영어 2등급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가고 재수하는 경우 되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3학년 2학기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또 3등급인 학생들은 2등급이 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영어가 등급제라고 해서 무시했다가 영어 때문에 도리어 발목이 잡혀서 대학을 못 들어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상 변하는 대학 입시 제도에 대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치3보학원은 대치동의 시스템과 대치동의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준비합니다. 그래서 대치3보학원입니다. 자, 몸과 의지를 가지고 오십시오. 나머지는 학원에서 다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같이 갑시다. 고맙습니다.